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경영입니다. 제 6차 핵실험을 북한은 감행을 했고 또 ICBM급 시험 발사를 한 상황하에서 상당히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인데 왜 하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재거론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전작권 전환이야말로 이러한 위급한 안보를 대처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오늘 발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입니다. 그동안 6.25 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장관에게 작전 통제권을 이양한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의 작전 통제권 변천 과정을 재조명하면서 시사점을 끌어내고, 두 번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왜 필요하고 절박한가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과제와 우려사항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정부 범국민 차원에서 이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6.25 전쟁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다글라스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을 합니다. 이 결과 단일지휘 체제에 의해서 한반도 군사작전을 한 결과 북한 공산주의를 차단할 수가 있었고 우리 조국 강토를 수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8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미측의 반발과 저항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거죠. 또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는 의도하에 휴전협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작전 통제권을 철회해서 우리가 북군 단독으로 북진해서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버레디라는 그 암호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런 흉계를 꾸리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단순히 국적을 달리는 군 간에 편들을 하거나 책임지역을 할당하는 군사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당히 주권적인 문제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북한의 침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1954년도 한미 양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방어를 수행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행사한다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한국군의 북침을 차단하고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과도한 응징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작전 통제권이 작동이 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 의해서 무려 53만의 최첨단 미군 전력이 참전을 했고 우리의 전투병도 2개 사단에 참전을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부패했던 월남은 패망을 하게 됐죠. 월남전에서의 패망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나 군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한 우리도 북한에 의해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자주국방을 외쳤고 또 전력 증강을 위해서 6.25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열망에 따라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공약을 노태우 정부는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탈냉전 이후에
동아시아 안보 구상이라는 이지 보고서를 통해서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를 추진하게 되죠. 바로 이 접점에서 평시작전 통제권이 1994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사령관은 실질적인 어떤 그 전쟁에 필요한 전장 감시나 전시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 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훈련을 하는,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는 코드라고 합니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평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만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었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사회 위상이 격상되고 국민적인 자존심이 더 높아지고 우리 군의 국제적인 수준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또 미국도 해외 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처하고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재배치 전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으로서의 전환입니다. 바로 그 일환으로 지금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붙박이 군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북쪽이 아니라 그래서 주한미군의 휘호도 보면은 looking to the north 북쪽을 향한 어떤 위협 대비 차원의 역할이 아니라 looking to the Pacific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1912년 4월 17일 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노무현 정부와 당시의 부시 정부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천안 피격과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일로 작전 통제권을 재전환해서 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고 또 2013년 2월 12일 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것이 이제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한 연기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현 정부는 조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던져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방위 한국화라는 그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는 측면이고요. 어인일인지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상당한 정도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님인 미국한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조국 강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얼과 혼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하겠다는 그런 결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핵미사일 위험 문제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하거나 또는 큐바 사태처럼 큐바의 미 본토를 직접 위협을 했던 미사일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한다는 전제하에 프루쇼프로 하여금 큐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데 합의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은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기 전에
이 선에서 멈추고 또한 핵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동결시킨 상태에서 확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미 북 간의 모종의 밀약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후속 조치로서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최악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끔찍스러운 핵전쟁의 재앙 속에서 또 손들고 투항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어떤 생존 전략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해왔던 한반도 무력적화 통일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해서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결연히 싸워서 승리해서 통일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전평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체제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트남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공산 베트남에서 무력으로 사이공을 함락해 해서 공산 월명이 통일을 했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든 군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평화협정을 체결한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작전 통제권이 만약 없다면 미북 간에 이러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은 완전히 패스가 되는 겁니다. 코리아 패스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북과 딜을 할 때 우리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행사를 해야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북진을 해서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형국이 된다면 중국에게 개입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통일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고구려의 그 광활한 광토를 고스란히 당단한테 뺏기는 형국이 던져주고 있는 시사점이 있듯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전후에 엄청난 파장을 주기 때문에 전시에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주도를 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군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을 때는 제대로 된 평화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수없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응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를 테러를 하고 무력 도발을 자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백주의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출격했던 우리 F-15K 전투기가 응징 보고를 하지 못하고 해양하는 것은 그게 제대로 된 군대라고 보십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전투기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시기에 무자비하게 때리지 못하는 이 참 어이없는 군대, 이게 나랍니까? 당시에 미 국방장관을 했던 로버트 게이츠의 회고록에 의하면 어떤 일이더라도 한국이 전투기로 폭격을 감행한다면 있을 수 없는 한미 관계를 더 이상 끝이라는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힐러리 그 당시 국무장관한테도 당시의 국방장관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군사력이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 전작권을 받아오면은 오히려 더 위기를 관리하고 억제를 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군이 똑바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전작권은 이 자주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의 국산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인 1등 국가가 됐죠. 그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쩔쩔매는 이런 형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국이 종속되는 한 자주국방은 요원하다는 것이죠. 우리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고 한반도 작전 지역과 군사전력에 부합된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해서 전력 증강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또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만큼 이 전작권이 갖고 있는 장중한 메시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데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사항은 분명히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아시듯이 내년이 되면은 미사단을 포함해서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미군 전력들이 다 평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의 위협관리 차원이 아니라 중국 위협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우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전력으로 전환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보의 취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욱 전시작전 동작을 우리가 주도해서 빨리 우리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엔군 사령부와 앞으로 창설하게 될 미래 사령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MZ에 대한 작전 통제권 행사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향후에 미래사령부가 창설이 돼서 미래사령관으로서 합참의장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래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된다면은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DMZ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행사를 여전히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저는 위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증원되는 미 전력이나 또 제3국의 전투부대가 파병이 됐을 때 그 전력에 대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별도 지휘를 하고 또 미래사령관인 우리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경우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대까지 다 합참의장인 미래사령관이 지휘를 하면서 전쟁을 단일체제에 해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 한미 간에 전시작전 동력권이 전환되기 전에 합의해서 전략 제시로 하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계시듯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형국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전시작전 동력권을 전환하려 하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트럼프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단호하면서도 결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삼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와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비를 재임 기간 동안에 임기 기간 동안에 2.9%, 2.4%에서 매년 0.1% 증액을 해서 2.49%까지 증액했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또 사드 배치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미 오늘 들어갔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더 결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여전히 이 전작권 문제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전작권을 우리가 받아올 수는 없다 해서 또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죠.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2010년도 5월에 돌파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시작전 동력권을 연기하게 된 단초가 됩니다만은 또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2010년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국민적인 의사가 82%였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2015년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82.7%가, 전문가들은 78.2%가, 평균 10명 중에 8명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더라도 동맹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를 스스로 우리가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같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전작권의 문제는 군의 일임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하는 문제인데, 전쟁에 대비해서 싸우는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찌 군에만 일임할 성격입니까? 따라서 국민과 정부와 군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첫 번째 사항. 또는 어떤 경우들어도 어떤 저항과 반발, 여기에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이른바 혈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우리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어떤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잠정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기조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국민, 정부, 군, 동맹 차원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NS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어떤 위기 사태에서 즉각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연한 자세로 이 안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국가안보실에 핵미사일을 대처할 수 있는 TF도 운용을 해서 총괄적으로 핵미사일을 관리해 나가고, 또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전쟁 지도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또 말씀드렸듯이 국방비도 증액을 하고, 지금 한미 간에 합의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이 사항입니다. 첫째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전력을 확보하고, 둘째는 신연합방위 제재 속에서 우리의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세 번째는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안보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세 번째 항인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육자회담이나 남의 평화협정이나 또 군축을 위한 남북 간의 군축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안보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군 차원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삼축 체계, 길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이 삼축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핵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때려부술 수 있는 지휘 통제부를 창설하는 것이 바로 전략사령부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창설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군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구조가 아닙니다. 수도권을 방어하는 3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3군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평시에 세 분의 상전을 모셔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 지휘를 하는 합참무장을 모셔야 되고,
또 인사권과 교육 원리를 통제하는 육군 총장을 모셔야 되고, 또 전시에 대비해서 훈련할 때 연합사령관에 의해 있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또 모셔야 되는, 이게 무슨 행정군대지 무슨 군대입니까? 이런 지휘구조는 당장 뜯어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합참의장 산하에 육해공군 총장의 단일 지휘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인 전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전략과 전략정보 능력, 작전 기획 능력, 또 대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연합 및 합동자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동맹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지휘관이 되는 미래사령부를 창설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의 안보가 거들장이 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연합사를 대체하는 기구로서의 미래사령부지, 그 이후에 SCM이나 MCM 협의체는 계속 존속이 되면서 미래사령관의 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되고, 그 이하의 구성군 사령부가 있으면 특히 공군 자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이 미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미 7공군 사령관이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재설립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군독수권자로서 매 반기에 한 번 정도 전시작전 통제권 추진회의를 주관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국방합참의장과 학군총장, 또 외교 국방통일부 장관, 또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통일외교위원장, 기획재정부위원장, 또한 평생을 군에 봉사했던 제한군인회 회장과 성호 회장,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전자권 전환을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합사가 용산기지에 있습니다마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연합사를 계속 주둔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 용산기지가 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그 시기와 같이 연합사를 삼각지에 있는 합참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방부 청사가 있고 합참 청사가 있고 또 별개 하나의 청사가 있는데, 그게 저 합참 전투 모의센터라는 겁니다. 5층짜리입니다. 바로 이 합참 전투 모의센터를 미래사령부로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사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른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용산기지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마는 연합사가 한국군을 위기관리 상황에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산기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충분히 이 안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 필요하다면은 삼각지 안에 있는 우리 합참 별도의 저 합동 전투모의센터 빌딩으로 연합사가 옮기면은 거기에서 지금 용산기지 안에 지하방카가 있습니다.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하방카가 있는데, 그 지하방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쪽 합참청사 옆에 있는 그 건물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터널을 연결해서 하면 기껏 1.5km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큰 폭이라고 봅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용산기지도 고스란히 우리 한국품에 내년도면은 넘어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에 모든 것들을 딱 셋업시켜가지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쟁에 대비해서 지휘하는 모의훈련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한 해 더 해가지고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2021년도 또 한번 재검증을 통해서 이상 없다고 하면은 한미 SCM을 통해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은 2021년 말을 기해서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봅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죠. 드디어 1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나라다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주변 북한도 주변국도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위대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